이상하게 끌리는 사람 있죠.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 반대로 말은 잘하는데 왠지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심리학에 의하면요,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 차이입니다. 히렌츠입니다. 오늘 내용을 굉장히 흥미롭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요.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인데요. 이거 꾸깃꾸깃한 거 보이시죠? 앉은 자리에서 몰입해서 다 읽어버렸습니다. 네, 그 이유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히릿들께 소개해드릴 유익한 사례와 증거들이 가득했거든요. 책에서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 말보다 중요한 무의식적 신호들의 중요성을 다루는데요. 특히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사람을 홀리는 분들, 자신도 모르게 이 세 가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눈인데요. 사람을 홀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좋은 눈빛.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들, 눈빛이 남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왜 우리 그 사람 눈빛이 좋다,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뭐예요? 추상적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과학적 설명이 곧 나갑니다. 제 학창시절 연출 수업 교수님들 중에 영화감독 교수님들도 가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눈이 배우 눈이다. 매력을 썼던 한 동기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힘을 지닌 눈이라는 거예요. 저도 막연하게 느낌으로만 알았던 그 매력적인 눈빛의 실체. 오늘의 책을 읽으며 저의 무릎을 치게 한 구체적인 원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단한 시선. 우리는 상대의 눈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다음을 읽습니다. 시선의 방향. 얼굴은 보고 있는데 시선이 살짝 옆으로 빠져 있거나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면요, 대화에 집중을 하지 않는 사람 혹은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으로 느끼기가 쉽죠. 반대로 시선이 안정적이고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관심 있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시선 처리를 통해 상대에게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이 순간 당신의 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요. 제가 가수 선미 씨 팬이거든요. 그런데 이 팬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였는데요. 제가 PD 시절에 100팀이 넘는 아이돌 분들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미 씨께서 제가 디렉팅을 할 때마다 이 초롱초롱한 시선으로 저의 얘기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눈이랑 온몸의 방향으로 말이죠. 마치 장화시는 고양이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유독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눈빛에 반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이 책에 나온 재밌는 사례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초기 미키마우스와 우리가 아는 미키마우스의 차이. 네,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초기 미키마우스에는 흰자가 없습니다. 미키마우스의 눈에 흰자를 그려놓은 다음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흰자가 없을 때는 이 시선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 바뀐 눈에 있는 흰자는 시선 방향을 만들어주는 장치인데요. 작은 변화 하나로 미키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전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없었던 캐릭터에 영혼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시선입니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눈빛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 같은 방향. 눈빛에 대한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무조건 뚫어져라 아이 컨택을 하면 호감을 사겠지? 라는 건데요. 이건 문화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책에는 크게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다루는데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서양에서는요, 상대의 눈을 직접 바라보는 걸 자신감, 진정성, 솔직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자꾸 피하면 불안한가? 뭘 숨기나? 해석하기도 하죠. 반대로 동양에선 좀 다릅니다. 지나치게 강한 시선은 부담스럽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연결된 눈빛인데요.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방향을 함께 봅니다. 사람은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함께 볼 때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한 명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걸 듣기만 합니다. 이건 연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반대로 같이 창밖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강아지 봐, 귀엽지? 이렇게 같은 대상을 공유하는 순간 관계가 확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끄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말을 주도해서 상대가 쳐다보기만 한다기보다는요, 함께 볼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책 말이야, 내가 최근에 본 책 중에 가장 유익했던 책인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네, 이 좋은 책. 여기선 이를 공동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인간은 같은 대상에 함께 주의를 기울일 때 더 빠르게 연결감을 느낍니다. 이 유명 영화들을 떠올려봐도 그렇죠.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은 항상 비슷합니다.
타이타닉에서는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두 주인공이 바다를 함께 보고요. 라라랜드에선 같은 하늘, 또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상대가 말을 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시선 처리를, 그리고 함께 볼 수 있는 연결된 시선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을 홀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이 대화의 리듬을 맞춘다. 턴 테이킹.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국민 MC 유재석 씨가 토론회에 나가서 막 다 모든 사람을 이길 만큼 말 자체를 막 논리정연하게 하고 엄청난 달변이어서 인기가 많은 걸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재석 씨 말 엄청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잘한다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한 말하기는 아닙니다. 저는 늘 유재석 씨가 대화를 참 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상대에게 마이크를 잘 넘깁니다. 기회를 잘 주고 상대를 빛나게 하죠. 책에서는 이걸 턴 테이킹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 대화의 순서와 타이밍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있는 대화가 아니라 이 상대도 함께 조명될 수 있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꾸려가는 능력인데요. 턴 테이킹을 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제가 좀 일이 바빠서요 라고 했을 때 리듬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바로 본인 얘기 시작합니다. 저도인데 저도 요즘 진짜 바빠서요. 자, 이러면 대화가 아니라 턴 뺏기가 되겠죠. 반대로 리듬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일이 바빠서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본인 얘기를 하는 대신에 한 박자 멈춰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어떤 걸로 제일 바쁘세요? 이렇게 연결하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의 경우 내 얘기를 하기 급급합니다. 이 후자의 경우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상대에게 질문을 건네 대화의 축을 상대에게 고정시키죠.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책에서는요, 이 한 박자 쉬는 감각을 문화 차이와도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지만 조금 다른 대화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에는 말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과 말 사이의 여백을 하나의 소통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바로 끊지 않고 잠깐의 텀을 둡니다. 이걸 그들의 문화에서는 내가 그만큼 상대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 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양에서는요, 대화가 오래 끊기면 자신감이 없거나 어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어떨까요? 일정 구간 이상 막아뜨면 방송사고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사실 그 중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긴 침묵을 완전하게 편안해하진 않지만요. 그렇다고 서양처럼 계속 말을 채우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상대 말을 끊지 않는 타이밍,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리듬, 너무 과하지 않는 템포,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대화는 말이 많은 대화가 아니라 호흡이 맞는 대화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턴 테이킹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차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흐름까지 같이 듣습니다. 이 느낌의 차이가 호감도를 완전히 바꾸는데요. 나이 들수록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나만의 세계가 더 확고해지고 경력과 함께 전문 분야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이 턴 테이킹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어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사람을 홀리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데요. 누군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짧게 반응해주고 적절한 순간에 끼어드는 것을 잘하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편안한 거리 설정. 세 번째는 거리인데요. 우리 히릿들은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책에 소개된 연구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연인이나 가족처럼 친밀한 거리는 약 45cm 이하, 그보다는 덜 가깝지만 그래도 친한 사이에서는 45cm에서 1.1m, 일하는 관계나 처음 만난 사이에선 1.2m에서 3m의 사회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50cm 안쪽으로 쑥 들어오면요, 우리 뇌는 경보를 울려요. 이 사람 너무 빠르다, 불편한데. 반대로 지나치게 멀리 있으면요, 이 사람 나랑 거리를 두나? 생각하게 되죠. 재밌죠? 이렇듯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우리 심리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끔 사회성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불쑥 가까이 쑥 들어옵니다. 눈이 참 맑으세요. 이런 식으로 걷고 있는데 여기 쑥 들어오는 것처럼요. 들이댄다 라는 말이 생긴 이유도 우리의 이런 무의식적인 심리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 이걸 나도 모르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처럼요. 왜 그렇잖아요.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것과 나란히 앉아서 같은 자료를 보는 것 다른 느낌을 주니까요. 면접처럼 마주 앉기는 평가, 긴장감을, 나란히 앉는 것은 협력,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끄는 마력이 있는 분들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상대가 편안하게 느낄 거리부터 맞춥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반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조율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실전 팁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거리 조율을 잘 하는 법. 나에게 편한 거리보다 상대에게 편한 거리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상대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몸이 자신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뒤로 빠집니다. 고개가 뒤로 가거나 몸을 살짝 젖히죠. 혹은 발의 방향이 조금 틀어집니다. 왜 불편한 얘기 들으면 이런 표정 짓잖아요.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네, 사회성이 좋은 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무의식적 거리 신호를 빨리 읽습니다. 상대가 아주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절하는 건데요. 한 발짝 물러나거나 몸의 각도를 틀어주는 식으로요. 반대로 사회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상대의 신호를 못 읽고 계속 본인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좀 불편한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얘기를 들으면 거리가 중요하다. 막연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니 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자, 지금까지 도서 말하지 않고 말하기를 통해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상대가 끌리게 만드는 사람을 홀리는 사람들이 잘하는 3가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말 한마디 안 하지만 끌리는 호감 가는 사람들은요. 관찰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닌 상대의 거리도 함께 살피며 상대와 나의 편안한 거리, 이 눈빛, 대화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니까요. 자, 마무리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히릿들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공감되시나요? 저는 특히 같은 곳 바라보기가 제일 공감됐습니다. 사실 저도 자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싱글인 친구들한테 늘 말하거든요. 절대 마주보지 말고 마주보는 대신에 옆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만큼 옆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공통점을 많이 끌어내면 자연스레 호감 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히릿들의 이야기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첫인상에서 사람을 끄는 건 말보다는 신호일 때가 많죠. 우리의 눈빛, 시선 처리, 또 거리 설정, 대화 리듬, 그리고 더 자세한 관점 설정과 못다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께 오늘의 도서 말하지 않고 말하기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좀 딱딱하지 않게 교수님의 강의를 코앞에서 보는 느낌으로 아주 재밌게 순식간에 읽었거든요. 우리 히릿들이 좋아하실 이 호감을 얻는 신호들과 그 신호들이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우리 심리의 작동 원리 등 흥미로운 사실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교수님 특유의 유쾌한 문체입니다. 김정훈 교수님 도서 팬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넣어드린 링크로 얼른 달려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급만 걸으세요. 안녕. 뿅.